지금 시각은 5시 9분. 저녁에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잠을 깊게 잤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10분입니다. 4월 28일, 오늘은 4월 28일 금요일. 하루에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오늘이 또 금요일이면 주말에 진입하는 거죠. 요즘에 금요일은 3시까지인지만 일을 한다 하고 퇴근하는 직장 공무원들이 있나 봅니다.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일자리와 일시간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것이 추세입니다. 인공지능이나 기계, 로봇, 인공지능을 탑재한 프로그램, 인공지능이 탑재한 기계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등들이 사람의 노동을 줄이는 몇 것들이죠. 노동은 줄이고 생산을 높이고 생산력을 높이고 높아진 생산력을 노동을 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사람들이 좀 더 편하고 안락한 가운데 자기개발, 인간완성을 이루어 갔으면 하는,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그들의 유세와 토론을 봅니다. 핵심은, 주제는 보수나 진보나 적폐냐 아니냐, 복지의 개념과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의 일입니다. 그 후보자들의 면면을 잘 살필 수 있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자신을 뺀 적폐, 자신을 뺀 복지, 자신의 진보나 자신의 진보 또는 보수로 정의하고 단정짓고 편가르게 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동물의 세계, 귀신의 세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인들이 다 모두 하늘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이 법이 없는 세상, 선입관, 고정관념, 율법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 세월과 시간과 더불어 올 것입니다. 봄날 중득 범 76 앉아서 대중다밥은 숨을 죽이고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앉아 숨쉬고 맥박 뛰는 것 감지하다가 기운이 딸리면 하단전으로 강하게 숨을 들이쉬어 수기가 입으로 오르는 것 느껴보고 가늘고 길게 숨을 내쉬는 것을 지켜보며 주적이 따뜻해짐을 느껴보면서 이렇게 덮으려 하노라면 머리가 서늘해지고 몸이 따뜻하여 심신이 상쾌하고 안락하다. 이때 전기를 눈으로 모아 인당으로 연결하면 가히 없는 하늘에 본태양 빛이 가득하여 천지만물을 비틀지 않음이 없고 모든 굴레와 율법을 벗어나 자유로운 가운데 이미자재로 기틀에 따라 인연에 따라 놓았다 잡았다 하는 것에 전지전능하여 모두가 내 맘대로니 신기하고 시원하고 여유롭고 한가하고 몇몇 약 동안 봄 소식이로다. 봄 77 사이가 없이 인당으로 밀어붙이다. 어제 오늘 날씨가 다르다. 어제는 무덥고 후덥지근하더니 오늘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신선한 감이 있다. 현상에 대한 느낌은 시시각각 달라도 배경이랄까 바탕은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즉각 깨달으면 좋겠건만 나중에 조용하기만 하고 낯선 것처럼 사람이 없으니 씁쓸하기만 하다. 하루 종일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느라고 바쁘고 과거로 미래로 헛걸음질하느라 분주하니 한순간도 마음이 고요할 날이 없다. 앉아서도 졸다가 망상하다가 졸다가 망상하다가 이러다가 끝내니 어찌 태도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오늘은 사이가 없도록 빽빽하게 들고남이 없도록 흑점이 없도록 앉아보도록 하자. 사이가 없도록 앉으려면 공간적으로 이동하지 않아야 하고 시간적으로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사이가 벌어지지 않고 틈이 벌어지지 않아 시간이 없는 무한의 공간에 안주하여 승로병사를 초월하여 지옥고를 면하고 극락을 수용한다. 앉아서도 극락에 가지 못하면 어찌 경계 중에 극락에 갈 수 있겠는가? 공부하기 싫다. 낭독하기 싫다. 그래서 사무소 문을 열고 나가서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 받았습니다. 따뜻한 물에 냉수를 타
더 첨가해. 그러면 온냉차입니다. 온냉차. 자기 목소리 자기 귀로 들으면서 책을 읽습니다. 이제 의자에 앉아서 있다가 바닥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읽다가 또는 침대에서 앉았다가 또는 서서 읽다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내가 행동하는 몸 동작을 돌아봄합니다. 물을 들어갔다 왔고 책을 손에 잡았고 또 물을 들어서 마시는 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립니다. 내가 내 말소리도 듣고 내 표정도 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는 것처럼 의식의 창을 띄우고 그 의식의 창에 내 몸과 마음을 올려놓습니다. 몸의 동작, 왼손으로 물을 마시고 종이컵을 들고 종이컵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오른손으로 책을 들었습니다. 책을 읽는 소리를 내가 내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봅니다. 봄 78 인단과 하단전을 연결하자 면벽정진의 골자는 인단과 하단전이다. 먼저 온몸의 전기를 인당으로 모아 빛을 발하면 인당과 하단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하단전이 의식되고 하단전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단의 심장박동이 의식되면서 숨이 죽어 좌뇌에서 발하는 생각과 가슴 중단전에서 발하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멈춘다. 숨을 죽이고 멈춰주는 것이 좌뇌의 생각과 가슴의 감정이 나오는 구멍을 틀어막는 법이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졸리거나 잠에 떨어지기 쉬우므로 하단전으로 강하게 흡기를 하여 수기를 올리고 가늘고 길게 숨을 내뿜어 화기를 내려두어야 전신에 생기와 활기가 돌아와 정신이 차려진다. 그러므로 상단전, 인단과 하단전이 연결되어 돌아가는 호흡을 통해 신장의 수기를 상단으로 퍼올리고 심장의 열기를 하단으로 끌어내리는 수승화강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시원하게 하니 운해와 연결된 감각이 활짝 열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이 되어 생각과 감정이 전무하니 심신이 안락하고 상쾌하다.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주체성이 확립된 것이다. 간추리면 숨을 죽여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두 개의 구멍을 틀어막은 다음 자연스러운 호흡의 리듬을 타고 일심으로 호흡의 고조장단과 강약을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 면벽정진의 골자이다. 봄 79 한 호흡주간에 깨달아 맞추자. 깨달음은 무엇을 깨달음인가?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음이다. 그것은 봄이요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공기와 같아서 그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갑작스레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사고 같은 것이 일어나는 순간 아주 잠깐 이 정체성과 조우하지만 이내 망각하고 만다. 그러므로 누구나 고도로 각성된 정신일도의 능력을 사람이라면 다 갖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필요시에 쓰지 못한다. 그것은 죽음 앞에도 눈 깜짝하지 않고 오직 범, 그냥 범, 온통 범으로 여여부동한 존재의 바탕이요 근본이다. 그것은 생각과 감정이 전무하여 텅 비고 맑고 밝으며 환하다.
어떻게 하면 앉은 자리에서 이것을 깨달아 마칠 것인가? 숨을 죽이고 멈추어 인당 봄으로 하단전을 비추면 생각이나 감정이 전무한 텅 빈 공간이 거기에 나타나면 그것이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태초이고 존재의 근원이고 바탕소식이고 범소식이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품은 조화가 일어나는데 하단전이 힘차게 솟으면서 숨을 내뿜으면 하단전이 아래로 서서히 내려가는 한 호흡주간의 전 과정, 멈춤, 들숨, 날숨의 전 과정을 인당, 봄으로 비추어 늘봄을 하면 천지를 운행하는 이 숨에 쭉 지도리가 서서 자유평화 행복의 주체성 대권이 확립된다. 요약하면 숨을 죽여 인당으로 비추어 범하는 순간 정체성을 깨닫고 인당으로 들숨날숨의 전 과정을 오직 범 그냥 범 온통 범하면 허공의 일심의 칼 아래서 음양상승 음양상생의 조화가 일어나 심신의 운행이 이루어져 주체성이 확립된다. 정체성의 회복과 심신의 운행을 주도하는 주체성 확립이 한 호흡주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결국 인당이 늘 범이요 오직 범 그냥 범 온통 범이다. 봄 80유체 이탈과 공중부양 100일 정진 36일차 정진이 끝난 후 오늘 1시간 동안 앉아서 뭘 하셨나요? 라고 봄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물어보았다. 인당으로 하단전을 비추었다는 분도 있고 인당으로 파고들었다는 분도 있고 인당 단전호흡을 하면서 인당으로 힘을 모았다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다. 그래서 원화에게 묻지 않을래요. 누가 물어보세요 하였더니 원경님이 원화 선생님 무엇 하셨나요? 라고 물어오기에 나는 숨쉬고 맥박 뛰는 구경하였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이 바라봄의 경지이고 이른바 유체이탈로서 남을 보듯 자기를 바라보는 안목이다. 육체에 갇혀있던 봄나가 몸으로부터 벗어나 자리를 잡은 다음 바라봅니다. 산을 걸으면 산을 벗어나야 산이 보이는 이치와 같다. 인당을 열고 들어서면 내면의 하늘과 외면의 하늘이 하나가 되어 무한의 허공에 태양이 뜨면 광명일색이다. 이것이 정체성의 자리에 태양이 떠서 비치는 봄나의 모습으로 이른바 공중부양이다. 인당을 뚫어야 몸, 생각과 봄에 갈라치기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체이탈이고 유체이탈이 되어야 봄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공중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인당을 뚫고 들어가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야 정수리에 있는 백회가 열려 정체성의 하늘이 열리고 인당을 통하여 외눈박이 눈을 통하여 봄빛이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밝히면서 운행한다. 백회가 열려야 정체성의 하늘이 열리고 인당이 열려 출입이 차지하여야 주체성이 확립된다. 인당이 열려야 유체이탈이 무엇인지 알고 백회가 열려야 공중부양이 무엇인지 안다. 봄 80일 왜 면백정진을 하는가? 사람이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왜 사는가? 질생명리를 위해서 사는가? 아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천지만물은 오직
사람의 삶을 위해 존재하고 사람의 먹이가 되어 살신성이 난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의 허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남의 허물은 곧장 알아도 자기의 허물은 보이지 않아 알지 못한다. 자기의 허물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를 고치고 개선시키고 발전시키지 못한다. 그동안 윤리도덕을 주입시키고 종교를 통해 교화하고 심지어는 군대에서 훈련을 통해 강제로 애절 교육과 정신교육을 시켜도 작심삼일에 그친다. 사람이 진보 발전하려면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고 깨달아 고치겠다는 옵션을 스스로 걸어주지 않는 한 절대로 고쳐지지 않고 의식 수준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어떤 방식을 동원하여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우리가 면벽정진을 하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완전 무결한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현상의 자기와 사이에 놓인 캡을 줄이고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려면 그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우선 열어야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현상의 자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현상의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려면 자기로부터 벗어나 자기를 바라보아야 한다. 생각으로는 생각이 보이지 않는다. 고작 뒷생각이 앞생각을 볼 뿐으로 주관이 개입된 판단, 평가, 심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몸과 마음의 동향을 결코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자기를 고치고 개선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면벽정진이라고 하는 고행을 하는 것은 객관적 안목을 지닌 제3연륜인 인당, 봄을 열기 위해 밖의 자기가 안의 자기를 향해 파고들어가 합일이 되어야 백희가 열리면서 가히 없는 하늘에 태양이 떠 인당을 통해 남을 보듯 자기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다. 은은박이는 명한, 심한, 법한, 지혜한, 깨달음의 눈이 떠져야 현상의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언행이나 태도나 분위기가 천박하고 부족고 어둡고 자연이나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여 냉랭하며 정서와 감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고 알게 되어 스스로 옵션을 걸어 고치고 향상시켜 맑고 밝으며 훈훈하며 생기와 활기에 넘친 업그레이드된 인간으로 포용력과 이해력, 집중력과 추진력을 갖춘 유능하고 어진 사람으로 자기를 창조하고 개척한다. 인당으로 파고들어가 분열된 두 개의 자기를 합일시켜야 백회가 열리면서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수화와 음량의 기운을 호흡으로 다스려 심신을 운행하고 평정하는 주체성을 확립하여야 현상의 자기를 보고 고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린다. 합의를 하고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닫는 것은 현상의 자기를 진보 발전시키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인당을 열어 가히 없는 하늘을 열고 은은박이 눈을 뜨면 합일 인가를 한다.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어질고 착하고 지혜로우며 유능하고 화끈하고 멋진 자기를 조각하여 입신의 경지에 도달하여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기를 창조할 비전이 보이니 삶의 보람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천지만물이 우리를 덮고 있으니 어찌하니 감사하고 기쁘지 않으랴.
82. 무명을 타파하여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뜨자. 무명이란 무엇인가? 천하를 다 알아도 자기가 보이지 않아 자기를 몰라 자기에게 캄캄한 것이 무명이다. 본연의 자기는 물론 현상의 자기도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니 무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으로부터 지식이나 이론이나 정보를 통해 교육을 통해서는 자기의 진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접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허물이 보여야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를 알아야 자기가 자기를 고칠 수 있다. 자기만이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므로 무명을 타파하고 자기의 진실을 보는 제3회는 심한, 영한, 지혜안을 되도록 해주는 것이 봄나라 건설의 시작이자 끝이다. 눈을 뜬 연후에는 각자가 정체성을 표준으로 삼아 생활 가운데 자기를 발견하고 고쳐가는 일이 자기의 운명을 뜯어고치는 자기의 길이다. 해가 지기까지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간다. 봄 83. 명백정진의 기본. 숨을 죽이면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두뇌가 고요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인당으로 정기가 모인다. 바른 자세를 하고 앉으면 온몸의 기운이 하단전으로 모여 다른 부위에 몸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안락해진다. 하단전과 인당이 연결되어 몸과 마음의 전기가 하나로 통하면 의식의 스크린 정체성이 뜨면서 봄나가 몸을 벗어나 무심으로 몸을 포용하여 몸의 아픔을 감각한다. 아픔에 물들지 않는 본연의 자기가 아파하는 현상의 자기를 보고한다. 그리하여 전지전능한 힘으로 운기조식하여 수승화강으로 다스려 몸의 아픔을 치유한다. 숨을 죽여 마음을 다스리고 몸의 힘을 빼어 단전에 부리어 몸을 다스린다. 숨을 죽이는 것과 몸에 힘을 빼는 것, 이 간단한 두 가지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명백정진의 기본이다. 봄 84.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다. 오늘은 어제까지 정리한 명백정진의 두 가지 기본사항, 숨을 죽이는 것과 온몸에 힘을 빼어 하단전으로 모으는 것, 이것마저 놓아버리고 정진합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입니다. 한복에도 매이지 않고 오늘 앉아서 심신이 편하면 그만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자기가 압니다. 아무런 경계가 없이 단지 면벽을 하고 앉아있는 가운데 편하게 살지 못하면 가정, 직장, 사회생활 가운데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시비, 장단이 벌어지는 경계 가운데서는 편하게 사는 것은 고사하고 얼마나 고생바가지 하면서 사는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오늘 얼마나 편하게 앉아있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기 점검을 하여 오늘 체험기에 올립시다. 우리는 면백정진을 통해 고생살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고생은 외부의 환경 조건이나 여건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받는 것임을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으로 야기된 갈등과 고통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가 져야 합니다. 세상 만사는 결국 나의 심리적인 문제이므로 세상 만사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세상 만사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합니다. 이제 면백정진을 통하여 한도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놓고 잡는 것을 마음대로 하면 그 가운데 정체성과 주체성이 확연할 것입니다. 이 공부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누구나 하기만 하면 다 되도록 되어 있는 공부입니다. 알고 보면 누구나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진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새로이 얻을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전개됩니다. 생활 가운데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옵션을 부지기수로 걸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는 그대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자연과 인간을 아름답게 보고 이쁘게 보면 그 순간 자연이 아름다워지고 인간이 이뻐 보입니다. 천당과 극락이 따로 있어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당과 극락은 내가 창조합니다. 이대로 지금 여기가 바로 천당 극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주의 주인입니다. 범나가 주인입니다. 우리 그리고 범나라 건설합시다. 백일 사랑의 발로 지난 40일간 면벽정진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몸과 마음의 동향을 쭉 지켜보면서 현상에 자기가 안절부절하는 모습 적나라하게 보았다. 그리하여 앉아있는 동안에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이모저모 주비하게 탐구하면서 개념 정리도 아울러 해보았다. 그런 와중에 점차 일심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붙으면서 단편적으로나마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아직 몸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바라봄의 단계, 몸과 마음을 남을 보듯 바라보는 객관적인 눈 영안을 확연히 뜨지 못하고 넘나드는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은 앉아있는 동안 이렇게 앉아있도록 수고해주는 자기의 몸과 마음에 대해 감사의 영을 뿜어주기로 하였다. 가슴을 열어 사랑을 발로시키기로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운기조식으로 수승화강을 시키지 않아도 단전으로 파고들지 않아도 몸에는 기혈이 잘 들고 마음도 고요하여 심신이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었다고 끝나는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이제 인당으로 모으는 일심의 힘이 어느 정도 붙었고 하단전과 연결하여 운행하는 법도 터득이 되었으므로 가슴에게 명하여 사랑의 파장을 온몸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5장 6부 60조 세포 하나하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니 금방 온몸에 활기와 생기가 살아난다. 그 힘으로 같이 정진하는 법님들에게도 사랑의 연파를 보내고 천지만물과 전 인류에게 사랑의 연파를 보내니 보낸 만큼 다시 돌아와 더욱 사랑으로 온몸이 충만하다. 이제 정진에 참여한 법님 모두가 일심무심으로 사랑에 사무쳐 마치 태양이 빛과 열기를 뿜듯이 범나라 센터로부터 서울은 물론 한반도 전역을 통과하여 지구촌 방방곡곡으로 사랑의 전파를 보내기 시작하고 있다. 백일 정진을 원만히 성취하고 자기를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범나라 건설의 길이 눈에 불 보듯이 환하게 내다보인다. 봄 86 가슴을 개발하자 운해의 감각이 활짝 열려 자네가 한 생각도 없어 머리가 텅 비어 번뇌망상은 없는데도 어쩐지 허전한 것은 웬일일까. 운해와 가슴이 통하지 못하여 정감이 범나라의 아지랑이처럼 허공을 꽉 채우지 못하여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빈 가운데 충만하여야 완전한데 비기만 해서는 허전할 수밖에 없다. 가슴이 메마르거나 냉랭하거나 얼어붙어 있으면 호연지기가 없어서 가슴에서 풍운조화가 일어나지 못하여 그렇다. 가슴을 개발하려면 자연 바라봄을 통해 열린 감각을 더욱 풍성하게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야 아름다움에 민감하게 되고 아름다움에 사무쳐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야 가슴이 따뜻해지고 정수와 정감이 빈 허공을 가득 채워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사람을 바라보아 무관심하거나 냉랭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바라보고 그것이 과거의 자기의 삶에서 비롯된 조건반사임을 즉각 이해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문제이지 상대의 문제가 아님을 깨우치면 부정적인 반응을 지우고 닦아 비운 다음 옵션을 걸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어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하게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면 즉각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간다. 처음에는 잘 돌아가지 않지만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부지기수로 부정적인 반응을 돌리고 돌리면 나중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점차 줄어들다가 미워하기가 어렵게 되어진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괴롭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 이 양극단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 참으로 이기적인 것과 참으로 이타적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양극단이 하나로 통한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텅비어진 냉철한 두뇌와 따뜻차서 충만한 따뜻한 가슴, 그리고 에너지의 원천인 하단되는 삼위일체가 되어 통하여야 사람의 완성, 사랑의 완성, 삶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가슴이 충만하고 훈훈한 사람이 되자. 가슴이 닫혀있으면 희노애락 감정이 통할 때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가슴이 뚫리면 희노애락의 감정이 통하여도 담담하고 물들지 않아 풍운조화가 일어나 몸과 마음이 시원하고 안정이 되어 전체적인 질서가 회복되면서 컨디션이 좋아진다. 기뻐도 날리지 않고 슬퍼도 가라앉지 않고 즐거워도 빠지지 않는다. 중단전을 개발하려면 자연과 열애가 있어야 하고 음악이나 예술을 통한 애절한 슬픔을 통하여 가슴 깊은 곳에까지 가 닿아야 한다. 그리하여 남의 말을 듣거나 글을 읽으면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용솟음쳐 오르는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자주 흘려보아야 중단전의 존재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가슴이 따뜻하고 훈훈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그렇게 되어야 감정적으로 상대와 감정이입이 되어 상대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상대가 슬퍼하면 나도 같이 슬퍼하면서 자신을 다치지 않고 상대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대방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이루어져 상대방의 아픔을 극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제거하는 능력이 나온다. 가슴이 넓고 깊어야. 여기에서 상대방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이루어져 상대방의 아픔을 수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제도하는 능력이 나온다. 가슴이 넓고 깊어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감화를 줄 수 있다. 가슴을 개발하려면 자연이나 인간이나 사물에 대한 아름다움에 눈을 떠 미감이 발달해야 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나올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머리가 텅 빈 가운데 냉철하고 환하며 가슴이 충만한 가운데 따뜻하고 훈훈하며 에너지의 원천인 하단전에 힘이 실리면 아무리 오래 앉아도 변토롭지 않고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여 심신이 안락하고 상쾌하다. 이 힘을 얻어야 봄날을 등극한 것이다.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존재의 상태에서 몸의 아픔이나 마음의 동요가 전무한 최고의 컨디션인 지복의 상태를 경험하는데 이것이 삼매입니다. 머리는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시원하며 가슴은 충만한 가운데 따뜻하고 훈훈하며 전신의 힘이 단전으로 모여 기혈이 충만합니다. 앉아서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가 하나가 되는 체질이 정중 본격 돌아봄을 통한 합의의 체험이고 본연의 자기를 깨닫는 삼매입니다. 이 삼매를 증득을 하여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제대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삼매를 체험하고 증득하기 위해서는 생리기,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자연 바라봄 수행을 거쳐 본격 돌아봄 수행 정진을 통하여 전해본위에서 운해본위로 전이되어 감각이 생각을 이겨야 삼매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100일 정진의 절반을 향해 숨가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도 미숙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방편을 다 구사하여야 본연의 자기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봄 89 해오와 충호 봄나라 책을 읽고 깨달음에 대하여 생각으로 이해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니다. 이것을 해오라고 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면벽정진을 통하여 억지로 자기를 대면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비로소 자기가 깨닫지 못하였고 자기의 허물을 직접 깨달아 알지 않고서는 자기를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무 경계 없는 면벽 상태에서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고 울그락불그락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므로 편하게 해보려는 온갖 명상 비법을 다 해보고 온갖 수동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산전수정 겪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궁리가 떠오르지 않는
산궁 수심체에 이르러야 비로소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떠나지 않고 사는 본심, 평상심, 본연의 자기 법나를 실제로 깨달아 증오한다. 그러나 상근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오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동중 본격 돌아봄으로 동정미려 몽중미려 숙면미려를 거쳐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합일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으니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러므로 봄나라 수행법은 청립기 돌아봄 수행을 거쳐 예비 합일인가 해오를 시킨 다음 반드시 정중 본격 돌아보면 명벽 수행정진을 통하여 삼매에 들게 하여 정식 합일인가를 시키는 수순으로 나가야 한다. 봄 90 자기점검을 통한 새로운 출발. 이제 바야흐로 백일정진의 반환점이 가까워오고 있다. 한 달이 넘는 동안 매일 같이 앉아서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공부한 성리, 봄나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증득하기 위해서 몸이 아프거나 졸린 증세와 생각이 침범하는 경계를 극복하기 위한 갖가지 방편을 다 구사해보았다. 뭔가 되는 듯 하다가도 또 무너지고 하면서 엎치락뒤치락거리면서 좀처럼 잡히지 않아 안달이 나고 고생을 사서했다. 그런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자기로부터 벗어나 자기를 보는 눈이 점차 떠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면벽정진을 통하여 현상의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다. 자기의 몸과 마음이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주름에 떨어지고 망상에 시달리고 정신을 모으려고 해도 흩어지고 희미해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하였다. 본연의 자기 봄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원만 구조간 성품을 타고났으나 전에 본의로 생각을 쫓아 잔재주와 잔꾀를 내어 잔재미 보느라고 자기의 성품을 등지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헤매는 바람에 업장으로 제한되고 편협한 현상의 자기 어리석고 둔하고 못난 자기가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못난 줄도 모르고 잘난 줄 알고 고치려는 의지도 없다. 지금의 자기의 성질기질 체질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게 모르게 만든 것이므로 자기가 알아서 고치는 수밖에는 없다. 운명을 만든 것도 자기이고 운명을 바꾸는 것도 오직 자기이다. 백일 정진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현상의 자기가 어떠한지 사무치게 깨달았다. 지금까지 모든 수행은 결국 한 생각을 쫓아 에고가 몸부림친 과정을 지나지 않았다. 수행은 결국 에고의 행진이었던 것이다. 그 어떤 방편이든 생각을 쫓아가는 한 현상의 자기가 주도한 것이지 본연의 자기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해볼 만큼 해보았으니 그 모든 생각을 놓을 때가 되었다. 옵션은 본연의 자기가 주도할 때 가능한 것이지 현상의 자기가 주도해 보았자 작심삼일이다. 모든 옵션이 저절로 놓아져야 그때부터 본연의 자기가 주도하기 시작한다. 본연의 자기야말로 몸과 마음의 참 주인이다. 본연의 자기는 전지전능하고 원만구족하여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한다. 마음 먹는 대로 된다. 즉각 되지 않는 것은 점차적
단계적으로 옵션을 걸어가며 현상의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제 우리는 빈 마음으로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혼연일체가 된 본연의 자기를 정된 시간 내내 지속시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 그것이 본연의 자기에 개합하는 것으로 삼매에 드는 것이다. 앉아서 삼매에 들어 지속이 되면 일상생활 중에서도 삼매를 여의지 않고 즉각 정체성과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구나 삼매 상태가 바탕이 되어 있다. 다만 생각이 주도하여 파도가 치는 바람에 고요하고 변함없으며 어두운 듯 밝으며 밝은 듯 어두운 봄날을 깨닫지 못하고 등득하지 못한다. 만약 삼매에 들고 보면 누구나 새벽빛처럼 깨어날 것이다. 그것이 본연의 자기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절감할 것이다. 본래 우리는 원만구족하여 자유요 평화요 행복이므로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고 억울할 것이 없고 분할 일이 없는 우리의 주인공이요 만물의 영장임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본연의 자기가 현상의 자기가 만들어낸 업장을 소멸하고 운명을 바꾸어 형상일로의 길로 매진하는 삶의 보람과 비전을 지닌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주인으로 우주의 섭리를 완성할 것이다.
봄 90일 삼매연습. 삼매란 잠자는 상태와 같으면서도 깨어있는 상태다. 생각이 없는 가운데 감각이 있다. 생각이 없어 어두운 것 같고 감각이 있어 어둡지만은 않다. 그래서 최고로 심신이 안락하다. 몸이 부동하고 마음에 사량분별이 없으니 심신이 쉬어져 에너지의 소모가 최소한으로 에너지가 보존되어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 최고의 컨디션이다. 이른바 누진통이다. 의식은 오로지 자기에게로 모아져 자기가 우주의 센터가 되어 부동한 가운데 감각이나 신경을 쫓아다니지 않고 감각이나 신경이 센터로 찾아온다. 그것은 마치 샘이 목마른 자를 찾아가지 않고 목마른 자가 샘을 찾아오는 이치와 같다. 오직 봄 그냥 보면 통봄이라야 삼매에 된다. 의식이 너무 밝으면 차타지가 내 눈이 부시고 피곤하며 너무 어두우면 더듬고 부딪힌다. 그러므로 명암을 자제하여 너무 밝으면 어둡게 하고 너무 어두우면 밝게 하여 어두운 가운데 밝고 밝은 가운데 어두워야 명암 쌍쌍이 되어 백천삼매를 성취하고 삼매야말로 묘각이다. 지금 당장 무엇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형통인가? 지금 당장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실컷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재미보고 싶은 것이 아닐까? 논다는 것은 재미보고 싶음이요 낙을 누리고 싶음이요 쉬고 싶음이다. 게임을 하고 영화나 음악이나 스포츠를 즐기고 여행을 하는 모든 것은 심심함을 달래어 재미를 보는 가운데 쉬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낙은 잠시 잠깐 그때뿐이므로 다시금 공허하고 피로하고 심심해진다. 우리가 면벽정진하는 이유는 그러한 미진한 낙이 아닌 완전 무결한 극락을 누리기 위함이다. 극락이란 몸과 마음을 경계 없는 가운데 처하게 하여 완전 무결하게 쉬어줍니다. 밖으로 흐트러지는 의식을 거두어 중심으로 안으로 모음으로써 밖으로 나가는 빛을 거두어 생각이나 감각의 구멍을 틀어막아 밖으로 어두운 가운데 안으로 밝게 하여 에너지의 소모를 최대로 억제하면 에너지가 보존되어 새벽이 밝아오듯 혼하게 날이 샌다. 이렇게 되면 축적된 에너지가 치유의 에너지가 되어 몸과 마음의 병이 시신듯 나아 심신이 상쾌하고 안락하여 극락을 누린다. 이것은 미진한 낙이 아니고 완전 무결한 낙으로 극락이다. 극락이므로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우리가 본래 극락에 태어났는데 사랑분별과 선악시비로 따지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의식이 너무 밝아 눈이 부시다 못해 도리어 깜깜해지고 헤매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다치고 어리석어 구성바가지로 심신이 괴로움으로 잠이 들기 직전의 상태로 의식의 밝기를 낮추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잠에 떨어짐으로 환하게 감을 잡아 오롯해야 한다. 이것이 본연의 자기 본성 본나로 삼매에 듭니다. 이렇게 된 것이 쉬고 싶은 욕구를 완전히 충족함이요 대민을 보고 싶은 모든 놀이의 충족이요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기쁨이므로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이 기본이 이루어져야 인연 따라 공부하고 일하고 노는 일에 만사 형통한다.
봄 93 밥 쌓는다. 차려져 있으니 먹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사람 치고 잠들고 깨어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잠자거나 깨어있음 두 가지밖에 모른다. 잠자는 듯 깨어있고 깨어있는 듯 잠자는 상태를 이따금 경험하지만 그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모른다. 그것이 명암의 바탕이요 근본임을 아무도 모른다. 잠자는 것은 어두움이고 깨어있음은 밝음이다. 개념상으로 명과 암이라고 하는 양단밖에 모른다. 명암의 바탕이요 근본이 되는 것은 어두우면서 밝은 것이고 밝으면서 어두운 것이다. 이것이 둘로 벌어지기 전에 하나인 동시에 제로이다. 이것이 본성이다. 이것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주야와 천하추동이 벌어지고 생로병사가 벌어지고 우주만유가 천차만별로 벌어진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때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 천변만화하는 것이 대기대용이다. 누구나 바라는 것은 심신의 안정이다. 안락하기 위해서는 심신이 고요해야 하는데 잠들기 직전이 최고로 고요하다. 이 고요함을 즐기려면 잠에 떨어지지 않고 오롯하게 깨어있어야 한다. 이 고요를 즐기는 것이 만가지 즐거움 중의 으뜸으로 존재를 즐깁니다. 이 존재의 기쁨을 알면 세속적이고 형상적인 즐거움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 이 기쁨은 공간을 이동하거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무진장하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밥상은 다 차려져 있으므로 당장 먹기만 하면 된다. 오직 하나 잠자기 직전까지 의식의 발길을 내린 다음 잠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면 도통이다. 도통을 하여야 소원 성취이고 만사의 형통이다. 이 일은 지능이 높고 낮고 지식이 많고 적고 나이가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누구나 믿고 행하면 당장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무나 아쉬워서 믿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제 봄나라에서 5권으로 이루어진 책자 한 세트와 면벽등 등 동영상 CD 한 세트로 길을 찾지 못하여 필요한 전 인류를 구원할 교제가 완비되었다. 봄 94 정신의 명암 조절. 정신은 밝음과 어두움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일하고 노는 데에는 오롯하고 밝아야 좋지만 편하게 쉬거나 자려면 고요하고 어두워야 좋다. 하루를 두고 본다면 밤에는 정신의 등불을 끄고 잠들고 아침에는 정신의 등불을 켜고 잠에서 깨어난다. 휴나기동 사계절도 명암이 순차적으로 정리되고 반복되는 과정이다. 자연이나 사람이나 명암을 조절하면서 존재하는 이치는 마찬가지다. 자연을 움직이는 이치와 힘은 명암에 있고 그 명암은 사람의 정신에 갈마 있어 사람이 자연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이다. 자연은 명암의 지배를 받지만 사람은 정신의 능력으로 명암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명암을 조절하는 의식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명암의 균형을 잡지 못하여 밝은 것을 어둡게 하거나 어두운 것을 밝게 하는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여 일이나 사물에 처하여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져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마음, 감정, 생각, 감정이 번뇌망상에 시달린다. 너무 어두우면 우매하고 너무 밝으면 따지거나 들떠 괴로워진다. 그러므로 명암을 자유자재하려면 고요하고 어두운 가운데
오롯하고 밝고 오롯하게 밝은 가운데 고요하고 어두워 태극을 이루고 명암상상이 되고 명암이 혼연일체가 된 명암의 바탕이랄까 근본인 중심을 걷어잡아야 한다. 그것이 명암의 합일로서 어두우면서 고요한 가운데 밝으면서 환한 정신이요 진하여 대하여 법나이다. 이 자리를 깨달으려면 잠들기 직전까지 정신의 광명을 들여 어둡고 고요한 데에 이른 다음 잠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신의 광명을 올려 환하고 오롯하게 깨어있으면 된다. 이것이 명암이 하나가 된 것이고 정신이 통일된 것이고 참매를 성취한 것이고 정신이 차려진 것이다. 이 제로 포인트가 정신의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대상이나 일이나 경우에 따라 정신의 광명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여 알맞고 적절하게 명암을 조절하여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일단 지혜와 사랑과 에너지의 원천은 정신을 깨닫기만 하면 전지전능하고 무을 통제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사람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여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봄 95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선천은 선악의 전쟁이고 명암의 전쟁이다. 그것은 마치 낮이 옳고 밤이 그르다는 주장과 같다. 낮이 없이는 밤이 없고 밤이 없이는 낮이 없는 것이 존재의 진실이다. 빛난 옳고 어두움이 그르다는 것은 오래된 인간의 선입관이고 고정관념이고 집단의식이다. 그래서 면벽 정진 중 밝음을 선택하고 어두움을 배척하여 깨어있으려고 하면 여지없이 어두움의 세력이 반격을 하여 졸리게 만들고 잠에 떨어지게 한다. 이와 반대로 이완시키려고 장을 구르면서 어두움을 선택하면 여지없이 밝은 세력이 들고 일어나 의식을 말똥말똥하게 만든다. 이것이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다. 선과 악의 대결이요 명과 암의 대결이다. 여기에서는 명과 암 둘 중 어느 하나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기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공존한다. 그러므로 빛과 그림자, 명과 암이 공존하도록 하여 너무 어두우면 밝게 하고 너무 밝으면 어둡게 조절하면서 양자가 공생하도록 하는 것이 이분법적인 양자택일의 논리로 생산 없는 결투를 벌인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식시키고 인간이 거듭나는 길이다. 빛과 그림자가 벌이는 최후의 전쟁이 바로 봄나라 백일병진이다. 명과 암의 대결을 멈추게 하려면 명과 암 양자 중 특별하지 않고 명과 암 양자가 음과 양으로 태극으로 상생하면서 운행하는 것이 윤인으로 최후의 전쟁에서 인간이 이기는 길이다. 이 최후의 전쟁에서 이겨야 인간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여 명암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씀으로써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누리의 주인으로 우뚝 선다. 이것이 후천세계의 사막이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며 천당과 극락을 수령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려면 어두우면서 밝게 하고 밝으면서 어둡게 하여야 명과 암이 어우러지고 공존하면서 너무 어두우면 밝게 하고
너무 밝으면 어둡게 하여 조화와 균형을 잡아 명과 암이 다투고 싸우지 않도록 하여 명암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린다. 이것이 명과 암으로 갈라지기 이전으로서 명암의 바탕이요 근본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깨달아 증득하여야 명과 암, 선과 악의 대결장인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에서 승리한다. 봄 96 자유정진을 통한 중간점검 명암위원성으로부터 명암의 균형을 잡아 하나가 되고 보니 하나마저 없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명암위원성으로부터 주철성을 확립하고 나니 어두운 가운데 환하다느니 환한 가운데 컴컴하다는 그런 말도 말끔히 지워져 본래 그대로다. 하나도 닦은 것도 없고 전쟁도 없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조차 없다. 강을 건너갈 때 뗏목이 필요하지 강을 건넌 다음에는 뗏목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내일부터 정진한다는 것이 오히려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일이니 정진은 여기서 끝내고 내일부터 해산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모두들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까? 강을 건넜습니까? 14명 중 한두 사람을 빼고는 승리하고 강을 이미 건넜으므로 더 이상 정진 안 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몸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돌아가면서 말해보십시오. 혹자는 편안하다. 혹자는 기혈의 순환이 왕성하다. 혹자는 아늑하다. 혹자는 전기가 찌릿찌릿하다. 혹자는 기분이 좋다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원아의 입에서 대가리성이 나왔다. 여러분이 지금 말한 것이나 체험기에 올린 것을 종합해보면 몸도 마음도 편안하다. 이것이 그 자리구나.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모든 말은 감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한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삼매에 들면 생각이나 판단이나 평가나 심판이 전무하여 고요한 가운데 맥박 뛰는 것만 느끼게 된다.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애고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교잘되기 때문에 시끄럽고 산만하여 맥박 뛰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모두들 전원 위치로 승복을 하였다. 그렇다면 아직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지요. 강을 건너지 못한 것이지요. 모두들 그렇다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백일정진이 무산되는 유기에서 간신히 다시 명백정진의 명맥을 살려놨다.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예고가 사라져 생각이나 감정이 전무하여 고요한 가운데 성성하여 맥박뒤만 존재한다. 그리하여 검은 하늘에 본태양이 밝히는 가운데 무한의 에너지가 방출과 헬스작용을 무한히 반복하는 우주의 진리를 대각한다. 맥도 모르면서 어찌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고 하겠는가? 하나도 모르면서 어찌 깨달았다고 하겠는가? 이제 백일정진이 반환점을 통과하여 모두들 맑고 밝은 가운데 자신감으로 충만한 시점에서 주마 가편의 심정으로 오늘 또 한 곡이 넘어가는 날이다. 봄 97 왜 정진을 하는가? 오늘 또 어제에 이어 자유정진으로 둘러앉아 침묵정진 가운데 문답도 자유롭게 하였다.
왜 정진을 합니까? 한마디씩 해보라고 했더니 혹자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혹자는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혹자는 대인이 되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혹자는 행복하기 위해서라고도 하였는데 원경님이 편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모두 다 맞는 말이지만 다른 말들은 순서상 편하고 난 다음에 일이다. 그렇다면 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마음을 비우고 몸을 쉬면 된다. 몸이 편안해지려면 몸에 힘을 빼야 쉬어지고 마음이 편해지려면 생각과 감정을 비워야 쉬어진다. 업장으로 구성된 현상의 자기를 놓고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야 한다.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려면 의식의 조명도를 내려 현상의 자기라고 하는 마지막 커튼을 내려야 한다. 몸을 놓고 마음을 비우면 잠이 들기 전의 상태와 같이 내려가 현상의 자기, 몸과 마음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캄캄해지면서 몸에 대한 의식도 없고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일체의 생각이 비어진 가운데 어두운 무한의 하늘이 열리고 옅고 환한 광명이 나타나고 무형한 에너지가 방출과 회수 작용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이 느껴진다.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두운 무한의 공간, 그 공간을 밝히는 본태양, 의식, 그리고 에너지의 방출, 축소와 회수 확대 작용을 통한 시간의 현상과 운행이라고 하는 본연의 자기의 구조가 우주 창조의 운행의 비밀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편하려면 현상의 자기가 사라져야 하고 현상의 자기가 사라지고 나니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 존재의 근원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정진을 하는 까닭은 편하고자 함이고 편해지는 과정에서 현상의 자기를 소멸시켜 본연의 자기가 나타나 본연의 자기를 부수적으로 깨닫게 된다. 결국 정진의 목적은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 범나는 우주의 주인으로서 무한한 암흑의 우주 공간을 몸으로 하고 그 암흑을 밝히는 본태양이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방출과 회수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주만으로 창조하고 운행하는 무한한 에너지 그 자체이다. 나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우주를 현상시키는 빛과 에너지 그 자체이다. 와, 6시 27분, 6시 17분.
봄 90펄 왜 정진을 하는가? 정진의 목적은 편안함에 있고 편안하고 보면 본연의 자기가 보여 알게 되고 현상의 자기와 사이에 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본연의 자기는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로 우주의 주인으로 암흑을 밝히는 광명이며 창조와 유지와 파괴의 작용을 통하여 생명을 낳게 되는 어버이이자 우리 안에 존재하는 태아이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소아와 대화의 캡을 없애고 대화로 거듭나는 과정이 우주의 승리라는 것을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진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정진의 목적이 결코 회오나 증오에 있는 것이 아니다. 회오를 하고 증오를 하는 것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임을 자각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삶을 통하여 대아가 우리를 낳아 기르듯 우리도 만물을 사랑하는 어버이의 따뜻하고 훈훈한 심성을 닮아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존재케 하는 하늘과 해와 달과 별, 풍은 우로상설의 조화, 대지와 산과 들, 강과 바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각종 식물, 동물, 매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없이는 살지 못하고 그들이 있어 삶을 한층 풍요롭게 만드는 자연 환경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보아주고 사랑의 연파를 보내는 일을 부지기수로 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또한 사람이야말로 만물의 영장으로 존엄한 존재이므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 가족처럼 따뜻하게 바라보고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처자를 대하고 형제자매 이모고모 삼촌을 대하듯 마음속으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사는 일을 숨쉬고 맥박 뛰듯 그치지 않고 부지기수로 행하면서 살면 자유와 평화와 행복으로 충만해진다.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는 일인 동시에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다. 원만 부족한 자기를 쪼고 갈고 다듬어 조각하고 만들어가는 삶이야말로 사람의 완성, 사랑의 완성, 삶의 완성의 길이다. 이렇게 변화되고 거듭난 인간은 언제 어디서 누가 보아도 동물이 보아도 무엇인지 모를 다란이가 풍기고 향기가 나서 반기고 좋아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 바라만 보아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정진을 하고 있는 중이다. 봄 99 신화와 전설의 영역, 과학이나 수학의 전제가 되는 부분,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주의 바탕과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 영감으로 봄으로 깨닫지 않고서는 우주의 비밀을 밝힐 수 없는 영역이 신화와 전설의 영역이다. 육안으로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통해서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아내지 못하는 영역이 생각이 조용해지고 감각이 열리는 순간 하나하나를 영안으로 봄으로 있는 그대로를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으로 직관하면 우주의 본질과 기원과 창세기와 태초를 깨달아 마친다. 그래야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화와 전설의 의미는 물론 우주의 실체와 그 구조 및 작용을 단박 깨달아 마친다. 하늘이 열리고 암흑과 광명, 음과 양, 마이너스와 플러스라고 하는 정반대의 성질과 기운이 하나로 만나 음양 상대 관계가 음양 상승의 관계가 되면서 축소와 확대, 광술과 횟수작용을 통하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영원 무궁토로 운행하여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창조하고 길러가며 다음이 없고 다음이 없다. 이것이 바로 신화와 전설의 부분으로 관해를 통한 생각이므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운해를 통하여 직관함으로써 우주의 본질과 구조와 음양 상승으로 운행되는 법칙을 깨달습니다. 재료는 우주만이 바탕으로 텅 비어 있음이고 하나는
암흑과 양 광명이 만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태극이고 원이다. 둘은 음과 양이 손으로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면서 각각 주도하여 끊임없이 돌아가는 두 개의 상반된 기운과 성질이다. 두 개의 상반된 음양의 기운이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 양과 안으로 잡아당기려는 구심력 음이 상대를 무시하고 배격하고 이기려고 하면 서로 만나지 못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를 위해 양보하고 밀어주어야 자기의 차례가 돌아오고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망고에 여기지 못할 우주의 진리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가 곤란했던 신화와 전설의 부분이다. 우주의 본질은 음양 명암의 조화로서 너무 밝으면 어둡게 하고 너무 어두우면 밝게 함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잡아 제로 가운데 둘이 하나가 되는 음양 상생, 음양 합덕의 영원하고 무궁한 사람이다. 제로와 하나와 둘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수학과 과학의 전제로서 신화와 전설이며 형이상학이며 성리이며 도학이며 깨달음이다. 둘이 어울려 운행되는 둘 이상의 관계는 형이하학이 과학이 담당할 부분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만나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하여 남아있던 물음표가 떨어져야 도학과 과학이 병진되고 생각과 감각이 관해와 운해가 협력하는 정신과 물질이 계백된 후천 세계가 열린다.